여러분, 회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팽이가 왜 도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한다는 교과서 이야기도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주의 모든 것은 도는 걸까요? 은하도, 태양도, 행성도, 태풍도, 욕조 물줄기마저도 전부 다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연히 끼어들 여지가 없는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의 끝에는 아주 소름 돋는 진실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가 우주가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건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요.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건 처음에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거라고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 속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력이 회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아주 작고 우연한 흔들림, 그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회전이 태어나고 그 회전이 중력과 만나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장엄한 우주의 구조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오늘 밤 밤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하나의 이미지로 먼저 드릴게요. 지금부터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줄다리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두시길 바랍니다. 한쪽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점으로 꽝 하고 무너뜨리려는 힘이죠. 반대쪽에는 회전이 있습니다. 퍼지고 날아가고 원반을 이루려는 힘이죠. 이 두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바로 그 접점에서 별이 태어나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싹을 틔웁니다. 중력이 이기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사라집니다. 회전이 이기면 물질이 흩어져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딱 그 균형점, 그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주의 모든 아름다운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줄다리기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려면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 공간에 가스 구름이 하나 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구름은 어떻게 될까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서서히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처럼 가스 입자들도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천천히 중심을 향해 모여듭니다. 이걸 중력 붕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가스 구름이 완전히 멈춰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주에는 완전히 멈춰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처에서 별이 폭발했을 수도 있고, 온도 차이로 공기처럼 흘렀을 수도 있고, 멀리서 다른 중력이 살짝 잡아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구름의 각 부분들은 저마다 아주 조금씩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쪽, 어떤 부분은 저쪽으로요. 지금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씨앗입니다. 자, 이제 이 가스 구름이 중력에 눌려 안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들은 서로 정면으로 부딪혀서 깔끔하게 상쇄됩니다. 왼쪽으로 가려던 힘과 오른쪽으로 가려던 힘이 만나면 둘 다 뚝 사라지는 것처럼요. 위로 가려는 힘과 아래로 가려는 힘도 서로를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제로로 상쇄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아주 조금은 회전하는 힘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미세해서 눈치채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커피잔 위에 피어오르는 김이 아주 살짝 옆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이 거의 아무것도 아닌 회전이 구름이 쪼그라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팔을 쫙 펼치고 천천히 돌다가 팔을 가슴 쪽으로 바짝 끌어당기면 순식간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죠. 선수가 갑자기 힘이 세진 게 아닙니다. 더 세게 발을 구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질량을 회전축 가까이 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회전 속도는 자동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자기 회전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엄청난 고집이 있고 그 물질이 좁은 공간으로 모여들수록 회전 속도는 필연적으로 빨라집니다. 가스 구름이 쪼그라들면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있는 둥 마는 둥 하던 그 미세한 흔들림이 구름이 좁아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됩니다. 처음엔 슬금슬금 흐르는 정도였던 것이 어느 순간 팽이처럼 맹렬하게 돌아가는 회전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주에서 회전이 탄생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단 두 가지입니다. 아주 작고 우연한 초기 움직임, 그리고 중력에 의한 붕괴.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크기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반드시 맹렬한 회전이 탄생합니다. 처음에 얼마나 작은 흔들림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우주는 그 작은 흔들림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쪼그라들수록 그걸 미친 듯이 키워냅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고요. 자연의 가장 깊은 법칙들 속에는 보존이라는 개념이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질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되고 각운동량도 보존됩니다. 그리고 그 보존이 우주의 가장 장엄한 구조물들을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중력이 줄다리기 줄을 잡아당기면 각운동량이 반대편에서 맞서 당기는 겁니다. 이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순간 우주의 진짜 이야기가 열리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회전이 생겼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되는 걸까요? 왜 우리 태양계는 납작한 판 위에 행성들이 늘어서 있을까요? 왜 은하도 납작한 나선형 원반 모양일까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아, 당연히 공처럼 뚱뚱한 모양이 되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으로 균등하게 쪼그라드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양이 될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물체가 전혀 회전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스 구름은 이미 맹렬하게 돌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물체에는 바깥쪽으로 퍼지려는 힘이 생깁니다. 빙빙 돌리던 물 담긴 양동이가 위로 올라갔을 때 물이 안 쏟아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힘은 회전하는 방향의 바깥쪽으로만 작용합니다. 위아래로는 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가스 구름 안의 입자들은 위아래로는 중력에 그냥 눌려서 납작해지고 옆으로는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쫙 퍼지는 겁니다. 동네 피자집 주방장이 반죽을 공중에서 빙빙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뚱뚱한 반죽이 얇고 넓적한 원형 도우가 되잖아요. 가스 구름도 정확히 이와 똑같습니다. 처음엔 뚱뚱한 구름이었다가 맹렬하게 돌면서 얇고 거대한 원반으로 납작하게 눌려버리는 겁니다. 중력과 회전의 줄다리기가 위아래와 옆방향으로 각각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아래에선 중력이 이기고 옆으로는 회전이 버텨내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저 아름다운 원반 모양입니다. 이 원반의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가 쌓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물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온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압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마침내 온도가 수백만 도를 돌파하는 순간 조용히 기다리던 수소 원자들이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부딪히며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팡! 바로 이 순간 별 하나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별은 당연히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가스구름의 회전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으니까요. 우리의 태양도 정확히 이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약 45억 년 전에 우리 은하 어딘가를 떠돌던 거대한 가스 구름이 쪼그라들면서 맹렬하게 회전하는 얇은 원반이 되었고, 그 중심에서 핵융합이 점화되며 태양의 불이 처음으로 켜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양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주변의 원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가스와 먼지가 태양 주변을 훌라후프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이걸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 동안 이 원반 안에 먼지 알갱이들은 서로 끊임없이 부딪히고 들러붙기를 반복합니다. 아주 작은 먼지가 조금 더 큰 먼지와 합쳐지고, 그게 조약돌이 되고, 조약돌이 바위가 되고, 바위가 산이 되고, 그 산들이 서로 뭉쳐서 마침내 행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 먼지들은 처음부터 이미 원반 속에서 태양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멈춰 있다가 출발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달리는 속도, 그 궤도를 유지하는 힘을 그대로 가지고 행성으로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도, 화성도, 목성도, 해왕성도 하나같이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거의 같은 평면 위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다수결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원반 속에서 같이 태어났으니까요. 줄다리기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수십억 년 동안 한 번도 태양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았을까요? 중력은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냐고요? 여기에 아주 기묘하고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을 향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초 매순간 태양 쪽으로 추락 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옆을 향해도 달리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라는 상상 초월의 속도로요. 이 두 가지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공을 아주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던지면 바로 바닥에 떨어지지만 미친 속도로 던지면 훨씬 멀리 날아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만큼 빠른 속도로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이 아래로 떨어지려는 곡선과 둥근 지구의 표면이 아래로 굽어지는 곡선이 데칼코마니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기적 같은 속도가 됩니다. 그 순간 이 공은 영원히 바닥에 닿지 못합니다. 지구 표면의 굴곡을 따라 끝없는 원을 그리며 허공을 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궤도의 비밀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향해 떨어지는 속도와 옆으로 달아나는 속도가 기막히게 맞아떨어져서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태양에 닿지 않고 그 둘레를 맴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줄다리기의 완벽한 균형이기도 합니다. 중력이 팍 잡아당기면 각운동량이 팍 버텨내는 겁니다.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영원히 맴도는 겁니다.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지구는 태양으로 빨려 들어갔을 것이고, 각운동량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지구는 저 먼 우주로 달아났을 겁니다. 딱 그 줄다리기의 균형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줄다리기가 수십억 년 동안 균형을 유지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명심하세요. 달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도, 태양을 도는 지구도, 은하 중심을 도는 태양도 전부 다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옆을 향해 달리고 있어서 그 추락이 아름다운 원이 되는 겁니다. 끝없는 추락이 곧 궤도입니다. 절대 바닥에 닿지 않는 영원한 낙하인 셈이죠.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궤도를 돈다는 것은 자유로 인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면서 매번 목표물을 빗나가는 것이라고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실 매 순간 태양 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영원히 태양을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기막힌 서핑, 태양의 중력을 타고 영원히 미끄러지는 완벽한 서핑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또 다른 기묘한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왜 이 속도가 영원히 유지될까요? 지구가 달리다 보면 마찰이 생기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결국 느려지지 않나요? 지구에서 달리다 보면 피곤해져서 멈추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주 공간은 다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발을 끈적하게 잡아당기는 공기 저항도 없고 브레이크를 거는 마찰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작된 그 달리기는 아무 방해 없이 말 그대로 영원히 계속됩니다. 한 번 궤도에 오른 행성은 우주가 끝나는 날까지 그 궤도를 유지합니다. 수십억 년 전에 세팅된 그 속도와 방향이 지금 이 순간까지 한치도 변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텅 빈 우주 공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아무것도 없음이 모든 것을 영원히 보존합니다. 줄다리기 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우주 공간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우주는 은하 크기에서도 행성 크기에서도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 자체는 어떻게 돌게 된 걸까요? 그 태초의 흔들림은 어디서 왔을까요? 안개처럼 퍼져 있던 수소구름들이 중력에 무너지고 가군 동량이 보존되고 원반이 되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움직임, 그 첫 흔들림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빅뱅으로요.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시도해 보시죠. 138억 년 전 모든 것이 아주 작은 한 점에 압축되어 있다가 팡 하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폭발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폭발과 다릅니다. 폭발이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팽창이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조금 더 빽빽하고 어떤 부분은 아주 조금 덜 빽빽했습니다. 그 차이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미한 차이가, 이 아주 사소한 불균일함이 이후 수백억 년에 걸쳐 오늘날의 은하, 별, 행성,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그 불균일한 밀도 속에서 가스 구름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뭉치는 과정에서 각자 미세한 회전이 생겼고, 그 회전이 쪼그라들면서 폭발적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처음에 빅뱅이 만들어낸 그 작은 불균일함,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그 미세한 차이가 사실 우주 회전의 진짜 씨앗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법칙을 만나 수백억 년에 걸쳐 오늘의 우주를 빚어낸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회전은 빅뱅 직후에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밀도 요동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리 위의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태양이 은하를 도는 것도 모든 것이 138억 년 전 빅뱅 직후 우주가 식어가면서 만들어진 아주 작은 흔들림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흔들림이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파인만이 물리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연결성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우연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한 법칙 하나가 우주의 모든 규모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사실, 욕조의 소용돌이와 은하의 나선파리 같은 법칙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 그게 파인만이 말하는 진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크기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법칙들은 처음에 아주 작은 씨앗에서 출발해 우주 전체를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줄다리기가
가장 격렬해지는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별이 죽을 때입니다. 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핵융합을 하다가 연료가 바닥나는 순간 별은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합니다. 중력이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순간이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별이 붕괴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주 좁은 공간으로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당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붕괴입니다. 태양 질량의 몇 배 되는 거대한 별이 도시 하나 크기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때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결과 탄생하는 것이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의 회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중성자별은 1초에 수백 번씩 스스로 회전합니다. 1초에 수백 번이요. 째깍째깍 시계소리 한 번,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백 바퀴를 도는 겁니다. 왜냐고요? 별일 때는 천천히 돌던 것이 도시 크기로 쪼그라들면서 각운동량 보존에 의해 회전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피겨스케이팅 이야기를 드렸을 때 팔을 당기면 빨라진다고 했죠. 중성자별은 그것의 우주적 극단판입니다. 줄다리기에서 중력이 완전히 이겨버린 것 같지만 회전은 여전히 살아남아 미친 듯이 빠르게 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거대한 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성자별이 될 정도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더 강한 중력으로 붕괴하면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빛마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무서운 천체요. 그런데 블랙홀도 회전합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이 빠른 속도로요. 과학자들이 블랙홀의 회전 속도를 측정해 보면 어떤 것들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체마저도 회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각운동량은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도 넘어서 보존됩니다. 별에서 시작된 회전이 블랙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학 법칙들은 블랙홀 근처에서 대부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뒤틀리고 공간도 휘어집니다. 그런데 각운동량 보존만큼은 거기서도 굳건하게 버팁니다. 회전의 법칙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지켜지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인 겁니다. 줄다리기에서 중력이 극단적으로 이긴 그 자리에서조차 회전은 패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 줄다리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블랙홀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겉으로 보면 중력이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이지요. 빛조차 못 빠져나오니까요. 그런데 블랙홀 자체는 회전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압도적으로 이기면서도 각운동량만큼은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패배 속에서도 회전은 살아남는다. 이게 블랙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수십억 년 전 어느 거대한 별이 천천히 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죽으면서 붕괴하고 그 회전이 폭발적으로 증폭되어 중성자별이 됩니다. 1초에 수백 번 도는 그 중성자별이 나중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변합니다. 물질이 다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가스구름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 속에 회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그 별 주위에 행성이 생기고 그 행성 위에 어쩌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긴 여정 내내 회전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형태를 바꾸고 속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면서도 회전이라는 본질은 지켜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흥미로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우주 저 멀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똑같은 법칙이 작동하는 걸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매년 여름이면 뉴스를 장식하는 태풍을 생각해 보세요. 태풍은 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소용돌이치며 돌까요?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도는 이유도 우리 은하가 도는 이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법칙에서 출발합니다. 뜨거운 열대 바다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면 아래쪽에 저기압이 생깁니다. 사방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죠. 그런데 이 공기가 일직선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구 자체가 팽이처럼 빙글빙글 자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도 근처는 지구가 회전하면서 시속 약 1600km로 표면이 움직이고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훨씬 느립니다. 공기가 이 속도가 다른 표면 위를 달리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꺾이게 됩니다. 빙판 위에서 런닝머신 속도가 갑자기 바뀌면 비틀거리는 것처럼요. 이 편향을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돕니다. 지구의 자전이 태풍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풍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하는 중심부로 더 많은 공기가 빨려 들어오고 그 공기가 좁은 중심을 향해 모여들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당기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따뜻한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괴물처럼 몸집을 키웁니다. 아,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가스구름이 붕괴하면서 회전이 증폭되고 별이 태어나는 과정과 토시 하나 안 다릅니다. 규모만 다를 뿐 법칙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태풍과 장엄하게 돌아가는 은하 사이에 같은 줄다리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오늘 저녁 욕조에 물을 채우고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걸 한번 지켜보세요. 물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보세요. 아주 작은 회전이 생기죠. 그 회전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좁은 공간에 모여들수록 스르륵 빠르게 돌기 시작합니다.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욕조의 이 작은 소용돌이와 저 광대한 은하의 나선 팔, 둘 사이에 흐르는 물리학이 완전히 같습니다. 규모가 수백만 광년이냐 욕조 크기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파인만이 늘 말했듯이 자연의 법칙은 크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큰 것까지 같은 법칙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는 순간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기묘한 질문이 피어오릅니다. 우주에 회전하지 않는 것도 있을까요? 완전히 정지한 채로 존재하는 천체,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파헤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론에 닿습니다. 지구에 있는 태양계의 천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외 없이 전부 다 돌고 있습니다. 태양도, 수성도, 금성도, 지구도, 화성도, 목성도, 토성도, 천왕성도, 해왕성도, 그리고 이 행성들 주위를 도는 위성들도, 그 위성들 사이에 있는 소행성들도, 해성들도 모두 다 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빠르게, 어떤 것들은 아주 천천히, 어떤 것들은 이 방향으로, 어떤 것들은 저 방향으로. 하지만 회전을 완전히 멈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녀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자전축이 거의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은 팽이처럼 서서 돌지만 천왕성은 굴러가는 공처럼 옆으로 기울어진 채 돕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계가 만들어지던 아주 초기에 거대한 천체와 정면 충돌을 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충돌이 천왕성을 그냥 옆으로 팍 쓰러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천왕성은 도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을 뿐 가군 동량은 고스란히 보존되어 지금도 묵묵히 태양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방향은 달라도 줄다리기는 멈추지 않는다. 이것도 같은 법칙의 표현입니다. 금성도 재미있습니다. 금성은 다른 행성들과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다른 행성들에서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금성에서는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집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에 거대한 충돌이 있었거나 태양의 중력과 대기의 마찰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전을 뒤집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금성도 어쨌든 돌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뒤집혔을 뿐 자전 자체를 멈춘 건 아닙니다. 우주에서 완전히 자전을 멈춘 천체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달도 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계 안에 조금씩 삐뚤어지고 방향이 다르고 기울기가 제각각인 천체들이 있는 건 태양계 역사 속에 수많은 충돌과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흔적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한 부엌 냄비처럼 태양계에도 사용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흔적에도 불구하고 8개의 행성들은 지금도 같은 방향으로 거의 같은 평면 위에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토성의 고리 이야기입니다. 토성을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예쁜 고리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리도 줄다리기 이야기입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이라서 중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물질들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운 곳에서 끌려온 물질들은 하나로 뭉쳐서 위성이 되는 대신 산산조각이 납니다. 토성의 중력이 워낙 강해서 가까운 쪽과 먼 쪽을 당기는 힘의 차이가 너무 커져서 그 조각들이 서로 뭉치기도 전에 찢겨버리는 겁니다. 이걸 로슈 한계라고 부릅니다. 이 한계 안쪽에서는 물질들이 위성으로 뭉치지 못하고 잘게 조각난 채로 토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고리입니다. 즉, 토성의 고리는 위성이 되려다 중력의 힘에 밀려 실패한 물질들이 회전 원반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별이 태어날 때 만들어지는 원시 행성계 원반의 미니어처 버전인 셈이죠. 같은 줄다리기가 다른 크기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성의 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고리 안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더 빽빽하고 어떤 곳은 비어있는 틈이 있습니다. 이 틈들은 토성의 위성들이 중력으로 고리 물질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위성의 공전주기와 고리 물질의 공전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물질들이 계속 위성에게 당겨지고 밀려나면서 틈이 생깁니다. 카시니 간극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틈이 대표적입니다. 즉, 토성의 고리는 단순히 고리가 아니라 토성과 그 위성들이 서로 중력으로 춤을 추면서 빚어낸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회전하는 원반 속에서 중력과 가군 동량이 상호작용하면서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또 같은 줄다리기의 표현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주의 회전은 단순히 돌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회전이 구조를 만듭니다. 토성의 고리처럼, 은하의 나선 팔처럼, 태양계의 행성계처럼 회전하는 원반 속에서 중력과 상호 작용하면서 아름답고 정교한 구조들이 탄생합니다. 무질서에서 질서가, 균일함에서 다양성이, 단순함에서 복잡성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우주가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단순한 법칙 몇 가지만으로 이렇게 풍부하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요. 파인만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은 굉장히 단순한 법칙으로 돌아가지만 그 단순한 법칙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고 아름답다고요. 줄다리기가 딱 그렇습니다. 중력 하나, 가군 동량 하나, 이 두 가지 단순한 법칙이 조합되어 욕조의 소용돌이부터 은하의 나선팔까지 수백억 년에 걸쳐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일상 속 더 극적인 줄다리기 현장 하나를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토네이도입니다. 매년 미국 중부 평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무시무시한 회전 기둥 말입니다. 거대한 폭풍 구름이 공기를 위로 강하게 빨아올리면 위아래 다른 높이에서 방향이 다른 바람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공기 기둥 전체를 서서히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회전하는 기둥이 아래로 길쭉하게 늘어나면서 좁아지면 또다시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좁아질수록 더 빠르게 돌기 시작하고
결국 시속 300km를 가볍게 넘기는 파괴적인 바람이 됩니다. 미국 중부 평원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회전 기둥도 같은 줄다리기에서 태어난 겁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법칙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회전들이 사실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욕조의 소용돌이도, 태풍도, 토네이도도, 별도, 은하도 전부 다 하나의 줄다리기 이야기입니다. 중력이 모으려 하면 회전이 퍼지려 하고 그 팽팽한 긴장이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규모가 욕조 크기냐, 태양계 크기냐, 은하 크기냐의 차이만 있을 뿐 법칙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이 연결성을 보는 순간 뭔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요, 파인만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표면적으로 전혀 달라 보이는 현상들을 꿰뚫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 그게 물리학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수학을 알아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욕조물이 내려가면서 스르륵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 은하도 같은 이유로 저렇게 아름다운 나선을 그리는구나 하고 연결 짓는 순간 이미 그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우리 태양계 바깥 다른 별들 주변에도 행성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행성들도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행성들도 전부 별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같은 줄다리기입니다. 어떤 건 우리 지구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진 작은 행성이고 어떤 건 목성보다 훨씬 큰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발견된 외계 행성들 중 많은 것들이 예상과 달리 아주 별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목성만큼 큰 행성이 수성보다 더 가까이 별을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뜨거운 목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그런 배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각각의 행성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행성계의 원반의 질량과 조성, 회전 속도와 방향, 별의 크기와 온도 등이 모두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같은 줄다리기 법칙을 따르지만 초기 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치 같은 재료로 요리해도 비율과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태양계가 어쩌면 아주 특별하게 잘 배치된 행성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성이 바깥쪽에서 소행성들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지구가 적당한 거리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대에 있고 달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전하는 원반에서 형성된 결과입니다. 조금 다른 초기 회전 조건이었다면 이 배치가 전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줄다리기가 딱 알맞게 균형을 잡아준 덕분입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태양계의 배치는 아주 우연한 회전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그 결과가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아시겠나요? 회전이 우주의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생명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우주의 회전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순환이 참 묘합니다. 줄다리기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이 줄다리기를 이해합니다.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왜 우주는 이런 법칙으로 돌아갈까요? 왜 각운동량은 보존될까요? 왜 중력은 끌어당길까요? 이 법칙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물리학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지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인만도 이 점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왜라는 질문에 무한히 파고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자연이 그냥 그렇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에너지가 보존되냐고요? 자연이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군동량이 보존되냐고요? 자연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이상의 답은 현재 우리 물리학의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적 정직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과학의 태도라고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이지만 그 이해조차 우주의 전체 그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건 아직 탐구할 것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주가 왜 돌고 왜 이 법칙들이 존재하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리학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만약 우주에 회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끔찍한 상상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가스구름이 생겼는데 완벽하게 균일하고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아무 저항 없이 곧장 중심을 향해 수직으로 추락합니다. 회전이 없으니 옆으로 달아날 속도가 없고 옆으로 달아날 속도가 없으니 궤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줄다리기에서 한쪽 선수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냥 전부 한 점으로 꽝 하고 뭉쳐서 거대한 덩어리가 됩니다. 별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별 주변을 도는 행성계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행성이 없으니 당연히 지구 같은 표면도 바다도 대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냥 생명의 흔적 하나 없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들의 집합체로 남았을 겁니다. 줄다리기에서 중력이 완전히 이겨버린 우주. 그 우주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그 기적 같은 사실의 밑바닥에는 우주의 회전이 있는 겁니다. 회전이 중력의 수직 붕괴를 막고 아름다운 원반을 만들고 그 원반 속에서 행성이 태어나고 그 행성 위에서 생명이 싹트게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탄소, 산소, 질소. 이 원소들은 빅뱅 직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소와 헬륨만 있었습니다. 이 원소들은 오직 별 내부에서 핵 융합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즉,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에 살다가 죽은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별들이 죽으면서 폭발하고 원소들을 우주에 흩뿌렸고 그것들이 다시 가스구름이 되었다가 회전하는 원반을 거쳐 태양계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결국 여러분의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별의 먼지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건 회전하는 원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반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빅뱅 직후의 작은 흔들림이 가군동량으로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가장 깊은 곳에 회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전은 중력과의 줄다리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그 줄다리기의 산물입니다. 오늘 저녁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반짝이는 저 별들은 그림처럼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맹렬하게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저 별들 주위를 조용히 맴도는 행성들도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은하들도 천천히 우아하게 회전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도 지금 이 순간 시속 1600km로 빙글빙글 도는 행성 위에 있습니다. 그 행성은 또 시속 10만 8천 km로 태양 주위를 달리고 태양은 다시 은하 중심을 향해 시속 80만 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38억 년 전
빅뱅 직후의 작은 꼼지락거림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온 하나의 거대한 회전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대한 회전의 찬란한 일부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회전을 그냥 자연의 한 가지 현상으로 봐왔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 달이 도는 것, 태양이 도는 것,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죠.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회전은 우주가 그냥 도태되어 무너지지 않고 구조를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중력이 줄다리기의 한쪽 팀이라면 회전은 반대쪽 팀입니다. 이 두 팀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로 그 순간에 별이 빛나고 행성이 돌고 생명이 숨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것도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팽팽한 균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져보면 이건 두렵거나 허무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우주가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하고 오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경이로워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정말이지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는 138억 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결국 자기가 왜 도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를요, 그 줄다리기의 완벽한 균형 위에서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줄다리기가 나온 존재들이 줄다리기를 이해하는 것, 어처구니 없이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리처드 파인만이 물리학을 가장 아름답게 느꼈던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물리 법칙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서요. 자연이 이렇게까지 일관되고 정직하다는 사실에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경탄했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경탄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그 경탄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왜 이런 법칙으로 돌아가는지, 그 줄다리기가 왜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이런 질문들은 아직 물리학이 완전히 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어쩌면 회전은 우주가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에 새겨진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린 질문이 오히려 좋습니다. 아직 탐구할 것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호기심이 곧 과학의 엔진이고 여러분의 궁금함이 곧 파인만의 길이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왜 모든 것은 돌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가스구름의 붕괴, 가군동량의 보존, 원반의 형성, 별의 탄생, 행성계의 형성, 태풍과 토네이도, 중성자 별과 블랙홀, 토성의 고리와 은하의 나선팔, 그리고 빅뱅까지 여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중력과 회전의 줄다리기, 그 단 하나의 이야기가 우주 어디서나 어느 크기에서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 부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주의 모든 것이 도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태초에 아주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은 우연한 밀도 차이,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미세한 꼼지락거림. 둘째, 가군동량은 보존됩니다. 중력이 물질을 좁은 곳으로 압축할수록 그 작은 회전은 사라지기는커녕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크기에서든 어떤 물질에서든 반드시 맹렬한 회전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회전이 중력의 줄다리기 상대가 되어 아름다운 원반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별과 행성과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볼 때 보이는 하늘, 그 하늘 너머에 있는 태양, 그 태양을 8개의 행성이 질서정연하게 맴돌고 그 행성 중 하나인 지구 위에서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138억 년 전 빅뱅 직후 생겨난 아주 작고 우연한 흔들림이 가군동량으로 보존되고 증폭되어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중력과 회전의 줄다리기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우주가 왜 도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며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우주가 138억 년에 걸쳐 공들여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중력과 회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빚어낸 가장 경이로운 결과물이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도는 우주 속에서 함께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